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 다우 차트, 코스피, 금 차트, 원달러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 비트코인 차트, 그 다음 비트 도미넌스, 알트코인은 오늘 이제 카이버가 좀 많이 올라서 카이버랑 링크 차트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XRP 리플 차트 보고, 차트 박빌부님하고 이제 이동국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Q&A 보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다우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다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우 이제 월봉에서 이 추세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때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월봉 마감해서 이탈을 하는지, 2018년도 연말에는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봉 마감은 이렇게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0월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까지 현재 이제 깨진 상태에서 봉 마감이 돼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929년도 이때 이제 위치를 잠깐 이제 볼게요. 이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때 1924년도부터 이렇게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우가 올라갔습니다. 29년도까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고, 이때는 이제 이 아래 꼬리 달리고 봉 마감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보다 좀 더 이제 안 좋은 현재 이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3월달 이 월봉의 움직임이 이와 같이 이 추세선 위로 회복을 못 해주고 이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월선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20월선 추세에 따라서 반등을 50월선 찍고 반등해주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현재 위치에서 이번 현재 위치에서 이 3월달 봉이 지금 이제 보시면요, 이 3월달 봉이 아까 이제 1929년도 봤던 것처럼 이 50월선과 지금 이 추세선 아래에서 만약에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와서 뭐 이 추세선 있는 이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현재 약간 이제 반등을 해줘서 1% 정도 올라와 있는 2008포인트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일봉 차트고,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갭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올라올 때도 갭이 많았고 하락할 때도 이렇게 갭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갭이 많이 출현하면서 흔드는 모습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일봉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게 이 점선이 채널의 이제 중심을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채널 중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포인트는 1900 초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물론 이제 위치는 2008포인트긴 하지만 현재 위치는 이때와 이제 동일한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처럼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와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월봉을 보면 아까 다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월봉이 좋지 않은 데서 이제 월봉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봉 마감이 일단은 120을 선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채널의 중심, 그 예전에는 그 작년에는 보시면 채널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봉 마감은 채널 중심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월 봉 마감이 채널 중심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3월 달 움직임이 여기에서 채널 중심 다시 위로 올라가서 회복을 해주는지, 이때처럼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다우 차트 봤던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해서 지난 1900 초반 또는 지금 200월선이 지나 올라오고 있는
1750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준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회복을 해서 이 채널 중심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데드캣 바운스 마지막 청산을 해줘야 되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 현재 1597달러입니다. 온스당.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장 빠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는 금 차트가 상승을 잘 해주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결국에 모든 자산이 또 다시 다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뭐 비트코인도 빠지고 다 하락을 하는 건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우랑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금이라든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우랑 코스피가 하락할 때 그때 초반에 같이 하락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차이냐면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상승 중에 잠깐 눌러주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다우라든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자체가 뭐 코스피는 좀 뭐 다우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널 상단을 넘어가서 고평가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원달러나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차트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잠깐 주봉으로 볼게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채널 바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에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오히려 상승하는 이 추세를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상승 타이밍 전에 한번 돌파하고 눌러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차트 다시 들어가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금 차트 이렇게 삼각수렴 돌파하고 상승을 잘 해주다가 거의 17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깊게 다시 이 삼각수렴했던 부분까지 50일 이평선 올라오는 위치 그리고 지난 고점이었던 이 1560달러 이 라인까지 다시 눌러줬습니다. 이 눌러준 그림은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까지 추세선까지 다시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방향은 금이라든가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 강세 그리고 달러 강세 그러니까 안전자산 강세 국면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들어가서 현재 이제 달러당 1200원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빨간색 추세선을 하나 그렸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때랑 지난번 작년 이제 9월달, 작년 9월달, 8월달 이때 이제 고점 라인을 잇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를 이번에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하고 지금 다시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이 추세선 안쪽으로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이때랑은 이제 그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때 2016년도에 이때는 추세선 그 2008년도 서프라임 추세선 연결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맞고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확실하게 돌파하고 이제 안착한 모습이 아니어서 일단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제 금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돌파를 시켜주고 다시 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금 차트랑 좀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일봉 차트로 들어가서 금 차트랑 이제 비교해 보면요 금 차트가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이 2011년도 고점과 이때 2011년도 고점과 2011년도 고점과 작년 이제 8월달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추세선 다시 깼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고 상승을 해 줬어요. 그래서 원달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그때 이제
그 원화 약세, 달러 강세로 갔던 그 고점, 자리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돌파를 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수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금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원 달러는 이 위치에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금 차트가 현재 금 차트, 원 달러, 비트코인 차트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금 차트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차트가 이제 금 차트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이 박스 중심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로 보면 지금 이제 금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고 다시 조정 이후에 이렇게 이제 원달러 차트처럼 다시 올라와서 박스 중심 넘어가고 지난 그 직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주봉에서 현재 이제 8,607달러로 위치를 해 있고 주봉 차트를 먼저 이제 볼 건데 주봉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박빌브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노란색 반감기예요. 노란색 반감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1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1파 상승이 나왔고 물론 이제 그 1파 상승이 나왔던 위치는 약간씩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반감기 전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쉬어주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RSI가 보시는 것처럼 RSI가 거의 이제 80에 가까이 한번 올라와 줬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2010 이때 6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SI가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RSI 위치는 48인데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2017년도 고점 그 다음에 작년 2019년도 고점 이 라인을 연결하는 이 추세선 아까 이제 그 금 차트 원달러 차트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번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큰 일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아까 이제 원달러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시켜주고 여기서 흔드는 그 과정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작은 3파 이 큰 1파에서 작은 3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작은 3파가 이 빨간색 추세선과 그 다음에 13,900달러 여기에서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 지금 이제 작은 3파 목표치는 좀 더 이제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따 이제 박필부님 차트 의견 볼 때 보겠지만 뭐 15,400달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15,4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3파 고점이 어디에서 또 이제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봉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위치가 주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 120주선 50주선과 120주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고 이제 50주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50주선까지 현재 눌러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은 기다림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이제 갭을 메꿨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차트 잠깐 돌아가서 보면 지난번에 이 8,540달러 여기서 이제 갭이 살짝 있었던 그 갭을 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꾼 상태고 지금 이제 361 이평선 선물 차트에서 이 360 이평선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주봉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제 일봉 차트 볼게요. 여기서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 박스 하단부에 제가 좀 중심을 이제 지켜주는 게 좋아 보인다. 근데 중심은 일단 훼손이 됐습니다. 중심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근데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보라색 361 이평선을 작년 상승에서 돌파를 시키고 눌러줬어요. 그리고 이 361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턴을 한 상태에서 다시 361 이평선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렇게 이탈을 시켜줬다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오고 박스 중심 맞고 지금 다시 이 올라오고 있는 이 361 이평선 121 이평선 자리까지 눌러줬다. 그러니까 그 큰 1파에서 작은 1파 상승 그다음 작은 2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작은 3파 상승을 시작할 때가 됐다. 아까 이제 원달러 차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작은 산파가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박스의 중심, 박스 하단부 중심 8,870달러를 넘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추세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를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 추세선 21이평선보다 조금 더 이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9,700달러, 9,700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러면 3파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작은 3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현재 이제 65.45인데 21이평선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21이평선과 이제 361이평선, 그 다음에 51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선 이제 51이평선 저항 맞고 361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361이평선 밑에서 이제 수렴을 하다가 다시 이 21이평선 돌파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361과 51 이평선 사이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럼 이제 위로 갈 거냐, 다시 이 비트 도미너스가 아래로 빠질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주봉 차트를 보면 주봉에서 지금 50주선 이렇게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50주선 깨고 내려오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50주선까지 붙여준 상태에서 현재 이제 50주선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 20월 이평선 20월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 거고, 지금 위에서 이렇게 또 50월 이평선 50월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이 50월 이평선 이때 이제 반등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 지지라인이었던 66.9 지지받고 반등해 줬을 때 월봉에서 이 50월 이평선 저항 맞고 재차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0월 이평선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재차 이제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20월 이평선을 깨고 하락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에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120월 이평선이 다시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해 준다라고 하면 이 120주 이평선, 지금 돌아나가는 120주 이평선인 56, 그러니까 알트 도미넌스로 이야기하면 44,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채널 4분의 1 자리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 말씀드리고, 이따가 도미넌스 차트는 그 이동국님이 또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알트코인 그 카이버랑 링크를 잠깐 이제 위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이버 이제 비트 차트인데, 그 카이버 차트는 카이버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카이버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널 중반까지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채널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락 채널로 그렸어요. BTC 마켓에서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 이렇게 기준점 잡아서 하락 채널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BTC 마켓 하락 채널로 보면 하락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 BTC 마켓에서 상승 채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 채널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지는 사실 그거는 이제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보시면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온 채널 중반 돌파하고 지금 이제 이 채널 중반에 걸쳐서 쉬고 있습니다. 걸쳐서 쉬고 있는데 이 채널 4분의 1, 그리고 작년 6월 고점이 어디냐면요, 작년 6월 고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인데 이 작년 6월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거의 한 보시면 3일 정도 좀 확대해 볼게요. 이 작년 6월 고점 자리인데 이 자리가 카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고점 BTC 마켓에서 돌파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 3일 정도 쉬어주고 바로 이제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 뒤에 볼 링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그 시파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카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굉장히 짧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목마다 늦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10파 조정을 굉장히 짧게 마무리하고 1파 상승을 바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종목이 좀 늦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1파 상승, 그 다음에 1파 상승 이후에도 3파 상승을 2파 조정을 짧게 하고 또 3파 상승을 먼저 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차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 영역에 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교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카이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요 이거를 지금 카이버 차트를 제가 이제 하락 채널로 그려서 이걸 이제 1파 상승으로 봤는데, 만약에 이제 카이버가 이번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다시 이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번에 이 상승이 1파 상승이 아니라 B파 상승하고 C파 조정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왔을 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하락 채널로 봤을 때는 B파 상승, B파, C파 조정까지 끝내고 짧게 끝내고 1파 상승을 하면서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왔다. 채널의 중심까지 BTC 마켓에서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크 차트 이제 볼게요. 링크 차트 지금 이제 45,000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고, 링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파 상승, 그 다음에 C파 조정 마무리하고 올해 1월 초까지 이 C파 조정 마무리하고 1파 상승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 간 거고, 이 위치에서 지금 이제 이 채널 상단부에서 여기서 이제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상단에서 그러면 이제 꺾여서 다시 조정을 받을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링크도 지금 채널 상단에 있지만 그럼 이제 이 채널 상단에 있으니까 고평가 영역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링크를 매도해서 뭐 이오스라든가 아톰 이런 걸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더 갈 자리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링크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링크는 어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어, 지금 예전에 사실 이 부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작년 6월 달 이 채널을 돌파하기 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그 전에 링크는 이 채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채널 안에 있었고 이 채널을 넘어간 거예요. 이때 작년 그 5월 달에 이 채널 상단부 맞고 장기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채널을 상단에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흔들어주면서 돌파시키고, 돌파하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번 위치도 지금 이제 이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채널 상단이지만 결국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상단을 이때 작년 5월 달 때처럼 돌파를 시켜주고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주면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다음 채널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채널 폭 자체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채널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 중심을 이렇게 놓고 다음 채널의 중심이라고 하면 대략 뭐 88,000 사토시, 그리고 만약에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16만 사토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0.001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돌파가 되면서 그 다음 채널 상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3파 상승해서 이번에 이제 1파, 2파, 3파 알트코인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3파 상승해서 채널 상단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이제 5파 상승까지 왔을 때는 다음 채널의 상단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리플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먼저 이제 달러 차트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0.229달러, 0.23달러 이 정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시면 채널 바닥에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를 돌파하고 노란색 추세선까지 다시 눌러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노란색 수직선 이걸 중심으로 지금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때 이후에 스웰 때도 보면 이때도 이렇게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검정색 수직선 중심으로 또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웨이브님이 리플 뭐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역회된 숄더 패턴 아마 이제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 팔, 뭐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만들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시 머리 완성하고 오른쪽 어깨 만든 이후에 다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벤핸들 패턴은 깨졌고 역회된 숄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웨이브님이 차트 의견 주셨고, 지금 좀 이제 이 121선 밑에서 좀 지지부진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거래일째입니다. 보시면 121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대칭 형태로 진행됐던 이때도 보시면 이 지지받고 있으면서 여기서 한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때 이제 반대죠. 이렇게 하락을 했던, 마지막으로 이제 장대음봉 나왔던 이 부분에 이제 반대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머리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상승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일로 봐도 거래일로 봐도 좀 비슷한 어느 정도 5일 정도 채웠기 때문에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번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선은 이 0. 지금 이제 23달러 그리고 이제 121선 121선을 좀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추세선, 이 빨간색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선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0.24달러 정도, 0.242, 그러니까 1200원이니까 원화로 잠깐 보면 한 290원, 넉넉 잡고 이제 300원을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TC 마켓 주봉에서 잠깐 이제 위치만 설명을 드리고, XRP 차트는 또 이제 박빌부님하고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그 작년 9월 달부터 뭐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2393 사토시고요. 이때 잠깐만요. 예, 아니 2393, 그리고 2400, 그 다음에 현재 이제 2600. 저점을 살짝씩 높이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뭐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RSI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크게 올려주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채널 어차피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20월 이평선 위로 20주 이평선, 죄송합니다. 20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그때는 2017년도 3월달 이때 이제 20주평,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오긴 했는데 20주평선 돌파해서 확실하게 이제 안착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주평선 돌파해서 확실하게 이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와 같은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빌부님하고 이제 이동국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빌부님하고 이동국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이제 보면서 비트코인하고 이제 리플 관련된, 그 다음에 비트 도미너스 차트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시할 때 같아요. CME 갭을 메우고 올라가네요. 지간 세력들 CME가 세력인 듯 합니다요. 단기적인 흐름보다 큰 흐름에서 시장을 보면 좀 더 여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덜 받을 듯 합니다. 두 가지 차트 공유합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첫 번째로 비트코인 2022년 1월 가격을 예상해 봤는데요.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2022년 비트코인 최저 가격 예상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예, 잠깐만요. 갑자기 예, 비트코인 이렇게 채널을 그려주셨고, 2022년 1월이 됐을 때 이제 지금 1파가 시작이 됐고요. 큰 1파에서 지금 이제 작은 1파와 2파 조정 중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1파 상승, 그 다음에 큰 1파 상승, 2파 조정을 거의 이제 지난 고점 13,900달러까지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3파 상승을
아마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채널에 이렇게 채널 상단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널 4분의 1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이제 길게 끄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사파 조정, 사파 조정 이 추세에 따라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오파 상승도 보수적으로 이 채널의 4분의 1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대략 한 15만 달러 정도까지 2022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아마 이제 2022년 뭐 이때 스타트 플로어 그 차트도 10만 달러가 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올려주신 그림을 이렇게 다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채널이 그냥 직선 형태 채널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로그 그로스 커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렸고 여기 이제 스타트 플로어 기준선을 조합해서 장기 차트를 그려봤다. 이 안에 이 주황색 보시면 이 주황색 그림이 이 스타트 플로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2022년도에는 이게 이제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대략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여기서 채널 이제 이 3파와 5파가 이 지금 비트코인 로그 크로스 이 커브에 채널 중심 또는 채널 상단까지 또는 채널 4분의 3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5파가 뭐 채널 4분의 1 여기서 멈추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하신 것 같고 뭐 중간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45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잠깐만요.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과거 고점 형성 시점에서 스타트 플로어 차트 기준값을 훌쩍 뛰어넘는 고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15만 달러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1차 고점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 스타트 플로어 이 차트보다 13배 높은 지점에서 이제 고점이 나왔고 2차 고점 같은 경우에도 8.5배 이 스타트 플로어 차트보다 8.5배 높은 지점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나왔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도 스타트 플로어 차트보다 3.5배 높은 가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플로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더 실질적인 비트코인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평행 채널 4분의 1까지 갔을 때 2022년 1월에 15만 달러 중간까지 갔을 때 45만 달러 그리고 채널 4분의 3까지 갔을 때 125만 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중간중간에 흔드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 프랙탈을 과연 지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공유합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리플 이제 프랙탈 2017년도 모습과 현재 모습을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을 그리시고 이 하락 채널을 번호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호로 매겨 봤을 때 이제 박필부님이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이게 21까지 눌러준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 하락 채널에 중심까지 눌러준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달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에서 번호를 이렇게 카운트 했어요. 1번부터 지금 이제 21번까지 카운트 했는데 보시면 이제 21번이 이 하락 채널의 중심까지 눌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걸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이 20번이라든가 이런 위치는 약간 달라요. 16, 17, 뭐 18, 19, 20번 이 20번 위치가 이때는 이 하락 채널이 상단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여기서 이제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지금은 이 하락 채널이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채널 중심까지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21선의 유사성 녹색 이 21선의 흐름이 유사하고 붉은색 50선의 모습도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2017년 3월달 모습을 보면 이 초록색이 21선이고요. 이 붉은색이 지금 보시면 51선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지금 현재 움직임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뭐 빨간색 이 51선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흘러나가는 모습
여기서 현재도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이 웨이브 크기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때랑 뭐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21선과 51선의 골크 이후의 흐름의 유사성, 골크 이후 간격을 벌렸다가 채널 중반까지 하락을 하며 이격을 좁혔다. 그 부분도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3월달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아까 이제 21번에서 하락을 했는데, 골든 크로스 21과 51 골크가 난 이후에, 그때 오히려 이제 그 골크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21과 51 이렇게 이제 골크 나면서 21번까지 채널 중심까지, 하락 채널의 중심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이퍼 패턴 적용으로 가격을 예측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격 예측을 했을 때, 지금 이번에 올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이게 이제 비파 상승, C파 조정이라고 하면, 이 비파 상승의 목표치는 얼마가 되느냐?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고점과 이 D 지점이 같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관점에서 이 5번, 이 번호로 매겼던 이 5번에 1.612배 되는 위치를 체크해 보면 0.73달러가 되고, 이 0.73달러 예상되는 이 지점이 보시면 2018년도 이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비파 상승, 그 C파 조정에서 비파 위치가 이 정도 위치까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 의견을 쭉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비트코인과 리플 지금 2017년도와 현재 위치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이제 이동국님이 지난번에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에 또 이제 차트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2017년과 다른 점은, 첫 번째, 비트 반감기의 시점 차이입니다. 2016년도 7월 반감기, 2020년도 5월 예정이다. 둘째로, 비트의 전고점 돌파 후에 비트의 흐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트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이 먼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 의견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것과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 같이 보면서, 차트 보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국님이 지난번에 이제 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는 차트 의견을 이제 안 올려줘서 같이 이제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16의 스토캐스틱의 위치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7년은 에너지가 이제 상승하다가 살짝 꺾였다가 상승을 하는데, 그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다가 50 근처에서 다시 꺾였다가 재차 상승할 시 에너지의 힘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캔들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지금과 2017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2017년도 이 3월달 이때 보시면 이 166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5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와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위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인다, 이 의견을 주셨고, 또 이제 20, 12, 12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미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위치에 있었고, 이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골크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도 지금은 좀 기간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BTC 차트 의견도 주셨습니다. 리플 BTC 차트의 월봉 20, 12, 12는 아직 하락 진행 중입니다. 리플이 진짜로 크게 가려면 스토캐스틱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533의 에너지도 아직은 하락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리플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은 이평선, 이 7개월 이평선이 하락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3월달 리플이 장대 양봉으로 돌려준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리플이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의견 주었고, 또 이제 차트 올려주신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BTC 마켓이고요. 보시면 533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20, 12, 12도 아직까지 돌려세우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이제 16은 이렇게 이제 골드크가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 검정색 이평선인 아까 이제 7개월 이평선이라고 했죠. 이 7개월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주면 그때는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셨는데 비트 도미넌스 차트에서는 아직 30개월 이평선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이평선과의 차이는 그때는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에 수렴되어 있어 어떤 방향이든 크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스토캐스틱 파동은 당연히 꺾여 있고요. 강하게 하락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20, 12, 12 스토캐스틱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도미넌스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도미넌스 주봉 에너지를 보면 상승 중으로 나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작년 10월부터 비슷한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이동님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이 아니면 연말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3월 말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마지막에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볼게요. 이때 2017년도 3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쉽게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여기서 이제 뭐죠? 이 스토캐스틱 20, 12, 12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16은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20, 12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여서 빠르면 이번 뭐 3월달 늦으면 올해 말이 돼야지 도미넌스가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박필부님이 비트코인 2만 불과 XRP 차트 예상 시나리오를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올렸는데 공유는 안 했었는데 저도 비트 전구와 관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그 지난 전고점 2만 달러를 넘어가 줘야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됐을 때 가능할지 그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있는 이 주황색으로 있는 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보라색으로 이제 그려주신 게 앞으로 이제 예상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예상도를 그려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리플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비파 상승, 그다음에 C파 이게 이제 비파죠. 0.6달러까지 올라오는 게 비파, C파, 그다음에 이제 1파, 2파, 3파라고 했을 때 이 비파 올라오기 전까지 비파 올라올 때까지 비트코인 전고점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줘서 이 전고점 넘어가면서 리플이 이 1파 상승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뭐 3.5달러, 3.6달러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예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갔을 때 그때 보시면 이제 비파 상승, 그 다음에 C파 조정 마무리하고 1파 상승은 비트코인 2만 달러를 넘어가야지 1파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르게 또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도미넌스가 좀 더 빨리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내용을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볼게요. 어디 부분을 볼 거냐면 지금 여기 2020년도 XRP 상승 시나리오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3파 15,400불을 예상하는데 XRP BTC 차트상에서 다음 주 50주선을 뛰어넘는 위치이기도 하고 365일선이 있는 4,000사토시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15,400달러, 그 비트코인 큰 1파에 그 작은 3파가 되겠죠. 15,400달러에 4,000사토시 곱했을 때 0.63달러 정도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비파 상승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겁니다. 정도가 나오고, 이는 2018년도 9월 28일 고점과 일치한다. 그림처럼 과거 2017년도에 XRP 큰 1파 상승을 하기 전에 달러 차트에서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삼각수렴을 거치며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3파에 리플은 0.63달러를 찍어주고, 비트코인 5파 상승해서 22,000, 23,000불을 찍어줄 때 리플도 1파 상승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 2파 조정 때 모든 코인들이 동시에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이 2만 불을 다시 넘어갈 때 리플은 3파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리플 3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뭐 15불, 예를 들어서 15불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은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23,000불까지 찍어주고, 그 이후에 리플 3파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비트코인 그 큰 1파 마무리와 리플 그 3파 상승 그 마무리가 거의 같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오늘 다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효민사랑 비비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지금 그 트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 부분만 이제 읽어볼게요. 공룡 기업인 비트토렌트와 스팀, 플레이코인의 인수로 탈중앙 방송게임 콘텐츠 플랫폼 코인으로서 지금껏 발전과 올해 예상되는 프라이빗 코인 발행 계획, 저스틴 선의 젊고 유능한 이미지와 자신감에 찬 언론 플레이와 홍보 능력을 보았을 때, 이 인물을 후원하는 세력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다가올 상승장에서 지금의 10위권의 시총 순위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트론의 가격과 전망에 대한 이장님과 해밀리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일단 트론이 뭐 스팀도 인수하고 뭐 빅토렌트도 인수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실제 뭐 지난번에 그 저스틴 선이 트론 시총을 뭐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트위터를 이제 약간 올렸다가 또 이제 지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트론 차트를 달러 차트에서 제가 보는 이제 채널만 말씀을 드리고 이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이게 지금 달러 차트고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연말에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이때 트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때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거의 뭐 22,000%, 22,000%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 그때 이제 저점과 지금 저점 이렇게 연결하고 2018년도 고점, 17년도 말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채널을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요. 이 120주선 지나가는 자리가 0.03달러 정도 됩니다. 0.03달러 정도 되고, 120주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비파 상승, C파 조정이라고 하면, 비파 상승, C파 조정, 지금 이제 1파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리플과 같은 뭐 비슷한 위치까지 상승해 준다, 달러 차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채널 4분의 3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가정하고,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채널 4분의 3 위치는 대략 이제 현재 위치에서 한 0.87달러 정도 됩니다. 뭐 원화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널 중심은 0.21달러. 그래서 이제 지난 그 고점 자리, 원화로 한 250원 정도, 240원, 250원 정도 자리가 채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는 걸 1파 상승, 그 다음에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거를 3파 상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중심까지 조정받고 마지막 5파 상승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지금 이 1파가 그러니까 비파 상승이 되겠죠. 이 120주선까지 넘는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이게 C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트론 채널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차트 예상도를 이제 그려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이제 보면, 야, 나 트론 뭐 원래는 얼마에 팔려고 했는데, 뭐 H채널이 뭐 0.2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또는 뭐 0.8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안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이제 계획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채널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그리고 리플 차트 움직임대로 만약에 트론도 이번에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미사랑 비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아까 저 차트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시총에서도 뭐 10위가 아니라 한 5위권 안쪽까지 올라오는 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지구별 여행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이장님 의견과 비슷하게 보았는데, 다우 코스피 하락으로 다음 주 중에는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코인으로 돈이 몰릴 것 같아요. 주말까지 위아래로 흔드는 조정 거치고 3월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피아니스트 123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동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방향이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들 것이고, 지금 싼 영역에 있는 원화 대비 뭐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방향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픽 뮤직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교차 매매에 대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완전 개인적인 아이디어 올려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장님이 체인링크, 이오스, 뭐 사토시 가격처럼, 저는 리플 보유가 전체 80%이며 나머지 20%는 메이저 알트에 뿌려놓고, 알트의 비율이 저의 기준으로 해서 바뀔 때마다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오스와 리플 가격 비율 15대 1을 기준으로, 이오스가 15보다 올라서 서로의 비율이 17 또는 18대 1이 되면 이오스를 리플로 교체하고, 반대로 상호 비율이 15 이하가 되면, 또는 뭐 12, 13 정도 됐을 때 리플로 이오스를 교체한다. 참고로 2019년 10월 중순 이후에 이오스가 10까지 떨어졌고, 10월 20일 이오스가 3,450원, 리플 348원, 올해 1월 말에 이오스가 17까지 올라갔다. 그때 이제 이오스가 좀 올라갔을 때, 그때 17까지 올라가면서 1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오스가 4,770원, 275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15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교체 매매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두 번째로 이제 죄송합니다. 에이다와 트론도 비슷한 매매를 할 수 있다. 가격대가 이제 비슷하며 상호 가격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변동이 되며 교체 매매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하실 때 기준만 정해서 하시되, 그 기준에서 홀딩 물량은 일정 부분 남겨놓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교체 매매가 올라갈수록 매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교체 매매하는 코인들 자체가 포트폴리오에서 좀 좋은 코인들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우선 전제 조건이고, 거기에 더해서 홀딩 물량을 남겨놓고 교체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이장님 추천해주신 곤보 배추나 야채 과일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증시 조정이 일어나고, 지폐가 얼마나 비위생적인 것인지, 또 추경과 양적 완화로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교육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주문, 비접촉, 모바일 주문의 급성장, 비접촉 배송의 보편화, 재택근무의 체험,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 등 4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같아 놀랍고 무섭기도 하네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실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미래에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빨리 극복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왠지 올해와 내년에는 계속되는 글로벌 사건들의 연속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부디 변화의 시기라도 큰 사고나 어려움 없이
모두들 편안한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적어 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FC 사냥개님이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 3개월간 또 하락장 예상해 봅니다. 리플은 분명 좋은 코인이나 세력이 가격을 움직이니 이번 하락에 아마 리플은 150원쯤이 최저점이 될 수 있으니 부근에서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불장으로 가기 위한 개미털기, 마지막 흔들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고, FC 사냥개님 의견은 일단 리플, XRP가 좋은 코인이다, 좋은 암호화폐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대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런 의미로 적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벨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쉬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돈 버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방 추세이고 최악의 경우 4천에서 5천까지도 많이 열려 있어 2019년 4월 6월 상승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건 너무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장투 홀딩 관점에서 멘탈 관리라는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하락 관점의 시나리오도 소개시켜 주시면 더 풍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하방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 2파 조정에서 작은 3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하락 추세, 고점 연결한 그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박스 중심인 뭐 1300달러를 돌파를 해줘야지 나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이때 뛰어들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 내가 기준을 어디로 놓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어져 오던 그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봤던 A파, 그 다음 B파 상승, C파 조정이 마무리되고 1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파 조정 중에 그 큰 1파에서 작은 1파 완성하고 작은 2파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은 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벨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이제 받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XRP 기사만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사 내용을 좀 뺐는데, 리플 XRP 기반 자산 연동 토큰 발행 가능할 것. 아마 이제 이 기사를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셨을 것 같고, 이 기사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 589님이 또 이제 의견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데이비드 슈얼츠 CTO입니다. 리플사 CTO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XRP 원장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흥미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외부 사용자가 XRP 생태계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선보이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스테이블 코인용만이 아니다. 외부 가치를 갖는 자산에 고정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XRP 기반 자산 지원 토큰은 XRP 원장이 갖는 메커니즘 때문에 유동성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담보화된 XRP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 리플 뭐 음모론적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JK 루이스님, 뭐 에릭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 주셨던 금을 기반으로 한 XRP, 그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한 XRP, 그래서 뭐 온스당 1온스당 뭐 10XRP,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사실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용만이 아니다. 외부 가치를 갖는 자산에 고정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 어떤 금을 기반으로 해서 온스당 XRP를 일정 부분 정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1온스당 10XRP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각국 정부의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어차피 이제 법정화폐는 결국에 다 0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 법정화폐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 법정화폐를 패깅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발행된 그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엔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이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들은 있고, 대신 이제 1대1 패깅을 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다 보니까 약간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XRP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다 라고 하면 실제 법정화폐를 발행했을 때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는 뭐 0.7달러 정도만큼만 발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금 1온스랑 10XRP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면, 그 10XRP를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달러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뭐 원화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엔화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다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각국 법정화폐를 XRP를 담보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XRP를 담보로 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과 그냥 각국 정부의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는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기존 법정화폐를 패깅해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가치가 당연히 이제 0으로 갈 것이고, 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서 거기에서 뭐 금 1온스당 10XRP 이렇게 만든 그 XRP를 가지고 담보화된 그 XRP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 것과는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가치도 나중에는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XRP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이미 이제 XRP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담보가 된다,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실제 기준으로 만든 그 XRP 가격과 따로 움직일 때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XRP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XRP를 담보로 발행하는 게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XRP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뭐 회사라든가 뭐 IT 기업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페이스북, 리브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거기에 뭐 각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XRP가 담보로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로 잡혀 있는 XRP가 홀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XRP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많이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뭐 XRP 가격이 별 재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XRP가 리플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는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